부동산 간단 부간유.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유입니다. 서울 재건축 10년 내 마무리. 인허가 초스피드 시대 열린다. 서울시가 신통기획 시즌 2를 발표하며 재건축, 재개발 인허가 속도를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존 5년 걸리던 구역 지정 기간을 2에서 2.5년 수준으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인허가 단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사업성 보전 방안과 용적률 완화, 층수 제한 완화 등도 함께 추진합니다. 예컨대 35층 층수 제한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통합심의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해 주민들의 피로도를 낮추고 사업자 유인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전체 재건축, 재개발 속도가 최대 10년 내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행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면서도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히 빨리 하는 것을 넘어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재건축이 가능하게 만드는 게 핵심 방향입니다. 규제 전, 막차 타기, 경쟁. 성동구 아파트값 왜 뛰었나? 서울 집값이 33주 연속 상승 중이며 특히 성동, 마포 등 한강 벨트 지역 아파트값이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성동구의 경우 최근 일주간 매매가 상승률이 서울에서 가장 높았고 6개 단지에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규제 적용 전 미리 사두려는 수요가 몰린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일부 매수자는 토지거래 허가 나오기 전에 계약부터 하자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과천, 성남, 광명 등 수도권 일부 지역도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이들 지역 역시 규제 확대의 가능성에 따른 수요 당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규제 자체보다 규제 발표 전후 시점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 허가제는 실질적으로 거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지정 전에 매수를 서두르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집값은 그대로인데 대출만 줄여 신혼부부 꿈 막는다.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자 오세훈 시장은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며 정부의 정책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오 시장은 서울의 경우 집값은 그대로인데 대출 가능 금액은 대폭 줄어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오히려 멀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존엔 자금 9천만 원이면 입주 가능했던 집이 지금은 1억 4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사례를 들며 교각사로 뿔 고치려다 소잡는 격라고 표현했습니다. SNS를 통해 정부 정책을 직접 비판한 오 시장은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과 서울시의 현실적 공급 정책 간의 철학의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버팀목 전세 대출의 한도가 낮아지면서 청년, 신혼부부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사의 핵심은 대출 규제로 수요는 억제했지만 정작 집값은 잡지 못했고 실수요자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서울시장의 입장입니다. 신혼부부,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거 불안정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여파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무주택자에게 기회 왔다. 6.27 대책 이후 청약 전략 바뀐다. 6.27 부동산 대책으로 유주택자의 대출이 제한되면서 실수요자인 무주택자의 청약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기존 주택은 7월부터 사실상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청약이 무주택자에게 더 유리한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황성호 해안선 부동산연구소 대표는 청약은 매매나 경매와 달리 즉시 대출이 필요 없고 분양가도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유리한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용 74평방미터 이하의 소형 아파트나 타워형 구조,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비선호 단지를 노리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실전 전략도 소개되었습니다. 과거 당첨자가 몰린 단지보다 최근에는 공급 과잉 우려가 있는 단지에도 기회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 주목할 점은 부동산 규제가 무조건 악재가 아니라 무주택자에게는 전략적으로 접근할 경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특히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출이 덜 필요한 청약 제도는 현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에게 중요한 선택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강남 따라 오르자 분당, 과천도 들썩. 갭매우기, 본격화? 성동구, 마포구 등 강북 주요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면서 과천, 분당, 광명 등 경기권 선호 지역까지 가격 상승세가 번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성동구는 한 주간 0.41%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및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에 따라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경기 남부 지역, 중강 남권, 으로 눈을 돌리는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갭매우기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강남의 고가 아파트 상승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강남 지역이 뒤따라 오르면서 상대적 가격차를 좁히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분당 0.34%, 과천 0.28%, 광명 0.28% 상승. 실수요자 사이에서도 서울 진입이 어려워지자 교통과 학군이 좋은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빠르게 눈을 돌리고 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이번 기사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부동산 시장이 단순히 서울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규제와 가격 변화에 따라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는 구조적인 흐름입니다. 정책 발표 전후의 심리 변화도 가격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심리적 요인이 시장을 움직이는 주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거래 취소 급증, 진짜 이유는 전자계약 때문이었다. 올해 5에서 6월 서울 아파트 거래 해제 건수 급증은 가격 띄우기보다는 전자계약 전환 과정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도자가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 기존 종이 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전자계약으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계약 해지가 급증했습니다. 강남구 해제 건수 사유 중 35%가 전자계약 관련, 가격 정보 변경 30%, 오기, 누락 26% 등까지 포함하면 거의 모든 해제가 실질적인 거래 파기와 무관한 사유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온라인 서명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대출 시 우대금리 혜택, 0.2% 피 인하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자계약 건수는 20만 1,343건, 전년 동기 2만 7,094건, 대비 약 7.4배 증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근의 거래 해제 급증 현상은 단순한 시장 불안이 아닌 제도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집값 하락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10만 가구 약속했지만 착공은 1만 가구도 못 미쳐. 정부는 2024년까지 신축 매입 임대 주택 10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지만 실제 착공 실적은 9,522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목표였던 5만 190가구 중 약 17%만 실착공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신축 매입 임대는 민간이 지은 주택을 정부, LH가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인데 LH는 주택 한 채당 평균 8,800만 원의 자금을 투입해야 해 재원 부담이 큰 것이 주요 차질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약정 체결 기준으로도 목표에 한참 미달한 상황입니다. 올해 8월까지 약정 체결 실적은 2만 1,870가구로 5만 가구 약정 목표에도 못 미친 상태입니다. 이번 기사의 핵심은 정부가 수요 대응을 위해 내놓은 공급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배경에는 LH의 재원 부족과 민간 공급 여건 악화 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양가는 25억, 실거래는 55억. 청담누엘, 시세 차익 30억 논란. 청담누엘 전용 84평방미터 입주권이 지난 8월 6일 55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국민평형 55억 시대를 열었습니다. 같은 면적 기준으로 분양가는 약 25억 원 수준으로 시세 차익이 30억 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청담누엘은 청담 3위 아파트를 재건축한 대단지 아파트로 한강 조망권과 청담동 대장지위, 그리고 강남권 입지가 더해져 큰 관심을 받았으며 무려 667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청담누엘 외에도 반포, 잠원동, 압구정 등지의 국민평형 거래가 50억 원을 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을 언급합니다. 예, 레미안 원데일리 전용 84평방미터 71억 5천만 원, 한양 1차, 미성 2차 등 전용 63에서 78평방미터도 50억 이상 거래. 이번 기사의 핵심은 일반 수요자에게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평방미터 아파트조차 수십억 원대에 거래되는 서울 강남권 부동산 시장의 현실입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 차익이 최대 30억 원에 달하면서 형평성 논란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2주 연속 오른 서울 아파트값. 성동, 광진이 가장 뜨겁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32주 연속 상승, 전국 아파트 시장도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둘째 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전주 대비 0.01% 상승. 서울은 0.09% 상승, 특히 성동구 0.27%, 광진구 0.20%가 상승폭이 컸습니다. 전세시장도 상승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전국 전세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03% 상승. 수도권은 0.04%, 서울은 0.07% 상승했습니다. 서울 내에서는 송파구 0.23%, 노년, 잠실, 방이동 위주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주요 상승 지역들은 선호도 높은 단지 위주로 거래가 이뤄졌고 지방은 오히려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02% 하락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서울 아파트값이 여전히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인기 지역, 성동, 광진, 송파 등은 상승폭이 크다는 점입니다. 반면 지방과의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노후 주거지에서 초고층 대단지로 신길 2구역, 영등포 랜드마크로 뜬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 제2구역 재개발 사업이 구청으로부터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최고 49층, 총 2,55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영등포구 내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구역 중 최대 규모입니다. 해당 지역은 도로 폭이 4m 이하로 좁고 건축물의 28.9%가 도로와 접하지 못해 긴급 차량 진입이 어려운 열악한 주거 환경이었습니다. 이번 재개발은 주거 환경 개선과 동시에 교통 접근성까지 확보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위치는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과 신길역 사이, 향후 신안산선 개통 예정으로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입니다. 인근의 영등포공원과 생강생태공원 등 자연환경도 갖춘 입지입니다. 이번 기사에서 주목할 점은 기존 노후 주거지였던 신길 2구역이 2,000가구가 넘는 초대형 아파트 단지로 변모하며 지역 가치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개발의 속도가 실제로 구체화되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나 투자자 모두에게 주목할 만한 소식입니다. 등기부 열람만 해도 전세 사기 예방법 확인. 체크리스트, 자동 제공.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할 때 이제부터는 안심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가 자동으로 함께 제공됩니다. 국토교통부가 18일부터 새로 시행한 서비스입니다. 이 체크리스트에는 전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권리관계, 선순위 권리 존재 여부,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 실질적인 피해 예방 정보를 담고 있으며 관련 정보로 연결되는 QR코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오프라인 공인중개사나 은행 등을 통해 제공하던 자료였으나 이제 PC와 모바일 모두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내려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핵심 자료가 될 것이라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 주목할 점은 복잡한 법률 지식이 없더라도 등기부 열람만으로도 전세 사기 위험을 줄이는 정보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모르는 사이에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집에 전세 계약을 맺는 일, 더 이상 방치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된 변화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